지난 시간에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했었는데 나머지 정리가 뭐였었죠?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눌 때 그때의 나머지 뭐였었죠? f의 마이너스 a분의 b였었죠.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여기는 x 값에다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였었어. 맞지? 그런데 이 식은 반드시 1차식으로 나눌 때만 가능했었는데 2차식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를 묻고 있는 건데 뭐 실제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야. 대신 얘를 조건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 뿐인 거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 그렇다면 지금 이런 얘기야. 요 문장 보여?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다. 식으로 나타내주면 어떻게 돼? f 2가 5다. 맞니? 다시 x-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9래. 이건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f3은 9다. 이해되니? 이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풀어달라는 뜻인 거라고. fx를 2차식으로 나누었지.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무조건 검산식인 거야. 1차식이 아니면 무조건 검산식인 거야. 1차식으로 나눌 때는 뭐 조립세법도 좋고 나머지가 필요하면 나머지 정리도 좋고 뭐 세로셈도 좋고 다 좋아. 하지만 2차식 이상 2차, 3차, 4차 이런 걸로 나올 때는 무조건 검산식이야. 몫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있었을 거라고. 근데 지금 방금 2차로 나눴지. 그럼 나머지는 몇 차여야 돼? 나눈 식보다는 차수가 낮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몇 차? 1차. 따라서 1차는 미지수가 2개짜리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결국 우리는 이걸 구해달라는 거고 m값과 n값을 구해달라는 거네. 아, 미지수가 mn 2개? 그럼 조건식이 2개 필요한데? 아, 그래서 이 2개의 조건이 주어진 거구나.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의가 실질적으로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데 쓰이는 거는 아니야. 그치? 대신 문장이 조건으로 바뀌는 것 뿐인 거죠. 따라서 첫 번째, x에다 2 넣어보자. f2는 2 집어넣으시면 죽어버리죠. 따라서 0 플러스 2m 플러스 n인데 그 값이 5라는 거죠. 두 번째도 f3이 9래잖아? f3은 3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이 새끼가 다 죽어버릴 거라고. 0 더하기 3m 플러스 n이 됐을 텐데 그 값이 얼마라는 거야? 9라고. 따라서 이 식을 연립해 주시면 뭐 빼면 m 값은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 m 값이 4니까 따라서 n 값은 뭐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고. 괜찮을까요? 실제로 넣어본 거야. 그래서 정답은 4x 마이너스 3이 바로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뭐 별거 아니네. 다시. 이번엔 fx를 x-2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이고 x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이놈을 이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응? 무슨 말이야? 나머지가 3이고 무슨 뜻이라고? f2가 3이다. 마찬가지. 얘는 무슨 뜻이라고? f-2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아무튼 복잡하게 되어져 있는 식을 x제곱 마이너스 4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fx가 아니라 이 복잡한 식이네. 얘를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마찬가지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다? 1차다. 요 1차식을 찾아달라는 얘기인 거네.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마찬가지 이 식은 항등식이란 말이야. 검산식은 대표적인 항등식이야. 따라서 x에 뭐를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x제곱 마이너스 4를 보니까 많이 봤는데 이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얘는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리고 나서 하고 나면 x에다 얼마를 대입하고 싶은 거야? 2를 대입하고 싶은 거야. 아니 fx가 아닌데 뒤에 앞에 뭐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그래도 넣어보는 거야. x에다 2를 대입해 봅시다. 그렇다면 어떤 식이 만들어질까요? 4 빼기 2 더하기 1에 f2. 2 집어넣으면 마찬가지 죽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는 2m 플러스 n. 맞습니까? 그런데 얘가 얼마야? f2가 방금 3이란 거 확인했고 얘는 얼마야? 3인 거 확인했죠? 그럼 얼마니? 2m 플러스 n은 9. 괜찮아? 다시 x에다가 마이너스 2도 대입해 봅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식이 만들어지겠니? 4 플러스 2 더하기 1에 f 마이너스 2는 마찬가지 죽을 거고 마이너스 2m 플러스 n이 됐겠죠. 이해돼? 따라서 이 값이 얼마야? 얘는 7이고 이 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7. 이해되니? 따라서 두 놈을 더하면 2에는 2가 되면서 n값은 1인 거고 m값은 4가 됐겠죠. 이해돼? 따라서 정답은 우리가 원하는 건 나머지잖아. 얼마? 4x 플러스 1.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죠. 가장 많이. 나머지 정리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문제의 형태가 이런 형태입니다. 다만 나도 맞추고 쟤도 맞추고 우리 반 학생들, 우리 학교 학생들이 모두 다 맞추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순간 등급은 뚝뚝뚝 떨어지는 거고 맞춰도 본전. 대신 틀리면 완전 망하는. 실수를 하지 마셔야 되는 문제죠. 이해하시겠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요것 좀 빨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지금 한번 빨리 다시 한번 좀 풀어봐봐. 왜냐면 지금서부터 배울 3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에서는 사실상은 이거랑 조금 결을 다르게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2차식으로 나눌 때 활용이 됐다면 3차식으로 나눌 때 활용이 되는 것을 볼 겁니다. 지금 먼저 이런 문제를 잠깐 좀 볼게요. fx를 2차로 나누었어. 근데 그 2차가 이번엔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2로 나누면 나머지가 3x 플러스 2고 x 플러스 1로 나누면 지금처럼 나머지가 3일 때 fx를 2차, 1차죠. x-1, x-2, x 플러스 1로 나누면 그때 나머지는 얼마입니까를 묻고 싶은 문제예요. 이해될까요? 지금 요거랑 약간 달라. 지금 이 밑에 거부터 먼저 보자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어서 그래.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잠깐만,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fx는 이걸로 나눌 때 3차로 나눌 때니까 나머지 몇 차여야 돼? 2차여야 되는 거 아니야?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맞아? 그렇다면 뭐야? A값, B값, C값만 구하면 되니까 조건식은 몇 개야? 3개가 필요한 거야. 이해되니? 그럼 조건식 3개인데 우리 하나는 찾았나? 하나는 찾았어. 어디에 서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지. 여기에 x 플러스 1로 나누면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니까 이 말은 f 마이너스 1이 3이란 얘기랑 같은 거잖아. 따라서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나면 마찬가지 죽어버린다고. 그렇다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만 남을 텐데 그 값이 3이다. 조건식 하나 찾았고요. 알겠지?
그 다음에 다시 아니 다른 조건식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보자고. 요 문장이 있어. 요 문장. 그럼 이 문장도 잠깐 슬쩍 바꿔보자고. 아니 fx를 x-1 x-2로 나누면 얘도 또 다른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3x 플러스 2가 됐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여기서 우리는 이 초록색 식을 사용할 조건식을 찾아야 돼. 알겠지? 이 식은 항등식이야. x에 얼마 넣고 싶어? x 얼마 넣고 싶어 여기다가? 이 식을 봤을 때 1을 넣어보자고. 1을 넣어보자고. 그럼 f1은 뭐가 되는 거야? 1 넣으면 죽잖아. 여기 0이니까 맞아? 1 집어넣으면 얼마야? 5 맞아? 다시 x에다 얼마 넣어볼까? 2 넣어보는 거야. x에다 2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마찬가지 죽고 6 더하기 2니까 8인 거지. 이해되니? 이 조건식을 여기서 얻었으니까 다시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하는 거지. F1이 5라면서요! 1 넣어보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죽어. 이해되니? 1 집어넣으면.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다? 5. 두 번째 조건식 찾았고. 이번에 X에다가 2도 넣어볼까? F2는 2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찬가지 2 집어넣으면 얘가 또 죽어버린다고. 그러면 4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F인데 F2가 8이라고. 이해되니? 그럼 문자 3개고 조건식 3개니까 A, B, C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구합니까? 두 놈을 빼. 두 놈을 빼면 B값 계산할 수 있지? 2B는 2니까 B값은 1이야. 1을 도로 집어넣으시면 뭐 여기다 넣어볼까? 그렇다면 A 더하기 C는 4라는 식. 여기가 1을 들어갔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1 집어넣으시면 4A 플러스 C는 6. 뭐 이런 식을 이용을 해서 다시 연립방정식을 푸시는 거예요. A, B, C 값이 결정되고 따라서 집어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되죠. 이해되니? 그래서 이 나머지 식을 구하는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한번 좀 풀어봐봐. 여기까지 풀고 위에 거를 풀 거야. 알겠지?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3차로 나눌 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아마 지금 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 직접적으로 활용될 리는 없어요.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성립하기 때문에 대신 여러 가지 조건을 나눌 때 다음처럼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건데 얘도 보자고요. 똑같은 문제네. fx를 x-1의 제곱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몇 차야? 2차가 됐겠죠. 그쵸? 3차로 나눴으니까 마찬가지 A, B, C 조건 짜주시면 돼요. 그런데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이라 그랬으니까 그래 첫 번째 조건 찾았어. 첫 번째 조건은 뭐야? f-1 값이 얼마다? 3.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f-1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죽죠. 그리고 나선 a-b 플러스 c가 됐을 테니까 그 값이 3이다. 조건식 하나 찾았고요. 두 번째는 x-1을 제곱으로 나눌 때네. 그렇다면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뭔가 있을 거고 3x 플러스 2란 말이죠. 그러면 얘는 항등식이니까 대입해서 조건식 두 개를 여기서 얻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대입할 수 있는 값이 하나밖에 없죠. 이해되세요? 왜냐면 얘가 거듭제곱이다 보니까 얘가 만약에 x-1이 x-2였었다면 거듭제곱이 아니라 그럼 1도 넣어도 되고 2도 돼도 되니까 미지수가 3개인 A, B, C 3개인 문제에서 조건식 두 개를 더 찾아내니까 총 3개를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가 x-1의 제곱이다 보니까 안 되는구나. 조건식 하나 더 못 찾아내네? 이렇게 된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찾아낼 수 있으면 아까 전처럼 풀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찾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지금서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는 방법대로 문제를 푸셔야 된다. 이해될까요? 그래야지 무작정 암기하지 않고 아, 요 상황에선 요렇게, 저 상황이니까 이번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겠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린 거예요. 표현 이해되시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 방법으로 안 되겠네,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떠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봐봐. 이건 참고 삼아서 알아두세요. 참고 삼아서. 만약에 어떤 자연수가 있어. 어떤 자연수를 15로 나누었더니 몫이 4고 나머지는 14였다고 치자. 얼마니? 60, 14, 그러니까 74였다고 치자. 74라는 숫자가 있어. 내가 얘를 15 곱하기 4 더하기 14로 계산을 한 거야. 됐니? 맞아? 그렇다면 얘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 이 74를 15로 나누었더니 몫이 4고 나머지 14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 아니야? 그런데 내가 교환 법칙을 한번 써볼게. 곱셈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면서요.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 해석을 74를 4로 나누면 몫은 15고 더하기 나머지는 14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 없지. 없어. 아니 위에는 성립하는데 아래는 왜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15로 나눈 거니까 위의 식은 15로 나누었으니까 15보다 작은 수인 14가 나머지가 되죠. 이해되니? 그렇다면 교환 법칙만 해서 드론은 성립하지만 이것을 해석했을 때 4로 나누면 몫이 15고 나머지는 14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왜?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더 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 14를 4로 한 번 더 나눠줘야 되는 거죠. 4 곱하기 3 더하기 2 이런 형태로. 그래야지 이 식이 4 곱하기 15와 여기 있던 4 곱하기 3이 땡겨오면서 4 곱하기에 15 더하기 3 다시 말하면 18 더하기 2가 되면서 4로 나누면 몫은 15 더하기 3 18이고요. 나머지는 2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지 우리가 지금부터 할 내용을 쫓아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다시 보세요. 74라는 숫자가 있어. 15 곱하기 4 더하기 14 뭐야? 15로 나누면 몫이 4고 나머지가 14다. 그래? 교환법칙 썼어? 4 곱하기 15로 나서 4로 나누면 몫이 15고 나머지는 14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14가 4로 여러 번 다시 나눠 떨어지니까 4를 다시 한번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를 해서 실제 진짜 나머지인 2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좋습니다. 이걸 이해하셨으면 옆에 있는 식도 한번 보죠. 봐봐. fx를 지금 x-1의 제곱 x 플러스 1에 대해서 나눴더니 몫이 2차식이 나온 거예요. 얘는 틀린 말이 아니죠. 괜찮을까요? 근데 제가 얘를 그냥 요렇게만 간단하게 기호만 한 번만 넣어볼게. 이렇게. 교환 법칙도 아니고요. 요렇게만 해볼게.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x 플러스 1 qx고 나머지는 이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왜 안 돼?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여야 돼? 1차. 근데 이 새끼는 지금 2차잖아. 그럼 다시 뭐 할 수 있다? 이 2차식은 x-1의 제곱으로 또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따라서 또 나눠야 된다고. 야야야, 너
x-1의 제곱으로 나눠야 된대. 이해돼? 그렇다면 얘를 x-1의 제곱으로 더 나누면 어떻게 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a가 됐겠죠. 왜냐면 얘랑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해돼? 몫은 a가 됐을 거고 나머지는 1차가 됐겠죠. 이해되니? 그렇다면 실제로는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묶여질 거 아니야. x-1에 대한 제곱에 x 플러스 1에 대한 qx에 플러스 a의 x-1의 제곱에 a의 a 제곱에 플러스 1차로 나눴을 때 2차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이렇게. 이해되니? 그렇다면 잠깐 봐봐. x-1 제곱으로 묶어내면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해되니? 그렇다면 이 식은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이제 몫은 얘가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근데 문제에 뭐라고 돼 있어?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라고? 3x 플러스 2라고. 아,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3x 플러스 2가. 네가 3x 플러스 2가. 따라서 ax 제곱 bx 플러스 c 너는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해될까요? 따라서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x-1의 제곱 곱하기 a에 더하기 3x 플러스 2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해되세요? 지금 요만큼의 과정은 여기 안에 들어갈 값이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x-1의 제곱으로 더 나눌 수 있을 텐데 그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2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밑에 과정을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 뭔가 1차식이 있겠지.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식과 합쳐봤더니 a의 x-1의 제곱이 앞에 있던 식들과 합쳐질 수 있겠네? 그리고 뒤에 뭔가가 남았을 거고. 그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x 플러스 1 qx 플러스 a가 됐을 거고. 그리고 그때 나머지가 생겼을 것이다. 근데 그 나머지가 문제에 3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으니까 3x 플러스 2였겠구나. 아까부터 졸졸졸 날 따라오던 놈이 3x 플러스 2였네? 이걸 여기서 증명해내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는 여기까지만 있었을 때 x-1의 제곱에 x 플러스 1 qx에 ax 제곱 bx 플러스 c까지 있을 때는 미지수가 3개였었죠. 이해되니? 그런데 이것을 다음처럼 해석하고 나면 fx가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미지수가 몇 개짜리로? 하나짜리로 바뀌는 거죠. 얘가. 이해되세요? 그러면 조건식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네? 그 조건식이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죠. 우리가 아까 찾았던 거. 이해되십니까? 이걸 여기다 넣자는 거예요, 이제. 미지수 하나로 결정됐으니까. 괜찮을까요? 이제 이 식이 fx였으니까 이제부터 넣어봅시다. x에다 마이너스를 넣어볼까요? 넣어봅시다. 그러면 c 어떻게 되겠니? f-1은 여기 0 되겠죠? 이해되니?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볼까? 4a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1일 텐데 f-1이 얼마라고요? 3이라고요. 따라서 4a는 4, a 값은 1.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나머지가 얘죠. 근데 우린 얘를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따라서 최종 답안입니다. 나머지는 a 값이 1, x-1의 제곱에 3x 플러스 2가 됐을 것이다. 뭐 예쁘게 정리해볼까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됐겠네요. 이해될 수 있을까요? 지금 개념 원리에서도 지금 이거랑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거기에서 그냥 쭉 읽어만 봐서는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예를 좀 드렸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우리 아까 전에 여기에 그 x-1 제곱 대신에 x-1, x-2로 돼서 했던 문제들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해하기는 좋은데 좀 그지 같았던 게 뭐야?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 풀기가 조금 더러웠었죠. 그것도 지금처럼 이러한 방법으로 똑같이 해결하셔도 됩니다. 이해될까요? 우선 지금 이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 여기 정말 중요한 문제여서 그래요. 이거는 뭐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2023년에 안 나왔는데요? 그건 22년에 나왔기 때문에. 거의. 야, 이거 또 내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래서 안 내시는 것 뿐이에요. 정말 중요하게 나오는 문제니까 전체로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에 나오고 작년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배제고? 배제고에서 봤던 것 같은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이제 잠깐 좀 넘어가 보죠. 봅시다. fx를 x제곱 플러스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아, 뭐야. 2차식으로 나눴을 때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3x-2가 이렇게 있었겠죠. 제가 늦은 건 아니죠? 괜찮아. 아니구나. 예. 다음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적으시라고. 왜? 2차로 나눴을 때니까. 그죠? 이거 방법이 없다고. 그 다음에 f2x-3을 x-2로 나눌 때 나머지? 난 fx만 봤었는데 이건 어떻게 푸는 거지? 혹시라도 헷갈린다면 한 번쯤 적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적어봅시다. f2x-3은 x-2로 나누면 뭐 또 다른 몫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가 있었을 거라고. 우린 이거 구해달라는 거고. 이해되시겠어요? 네. 괜찮아? x에다 얼마 넣고 싶어? 이 파란색 식에서는 x에다가 2를 넣고 싶은 거야. x에다 2를 넣었더니 얼마니? f 1은 나머지 결국에는 F1 구하라는 문제구나. 괜찮아? 그렇다면 다음서부터는 이 문장을 보고 나면 에이 1차로 나누는데 괜히 검은사식 세웠네. 그렇죠? 그냥 여기가 뭐가 됐든 아무리 복잡한 식이 나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떠한 식이 나오더라도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선생님 여기 너무 복잡한 식이 붙어져 있어요. 그래도 똑같은 거야. 그냥. 똑같이 이 식 전체에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 이건 필요가 없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이거죠. 얘는 검산식 세우시고 이거에서 F1을 구하라는 거네. Q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 넣어보면 알죠.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죠. 얘가 뭐가 된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될까요? 그래야지 문제가 성립하니까. 따라서 F1 값은 얼마니? 이것만 남죠? 3 빼기 1만 남을 거고, 그래서 F1은 1.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는 1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괜찮아? 그냥 그대로 그냥 천천히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떤 유형별로 나누려고 하지 마시고. 괜찮을까요? 우리가 너무 세세하게 유형을 나누시면 우리가 어차피 내년에 시험을 보는데 그때까지 기억도 못해. 그냥 물 흐르듯이 가는 거야.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요. 방금 제가 1차식으로 나눌 때는 검산식 세울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굳이 문제에서 qx라는 언급을 했다라는 얘기는 검산식을 세울 수밖에 없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이해되세요? 이런 말 없이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입니다 라고만 냈으면 그냥 f2는 5이다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 qx라는 것을 정리해 준 거 보니까 우리 보고 이걸 적도록 하고 있는 거네. 적어보자. qx가 있고 나머지는 5다. 그런데 여기 문제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q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눌 때가 3. 얘는 그럼 뭐야?
Q-3이 3이다. 우리가 또 너무 fx만 치중하고 있다가 qx를 해야, 그죠? 많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할 거니까 Q-3인데 그 값이 3이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이때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눌 때 나머지 이것을 x 플러스 3으로 나눌 때 나머지 f-3이 얼마냐 묻고 있는 문제랑 같은 문제네. 이해될까요? 다 1차식으로 막 나누고 막 복잡한데 사실은 그냥 이런 거죠. 처음에 이 보라색은 검사하기 쉬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고, 이 초록색은 Q-3은 3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고, 우리가 정작 구하려는 파란색은 F-3이 얼마냐를 묻고 있는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식은 얘랑 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F-3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 해야 돼?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우선 넣어보자고요. 이게 될까요? 도대체 문제에서는 뭘 원하고 있는지. 마이너스 3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5 곱하기 Q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이게 될까요? Q 마이너스 3을 모르는데? 아, 그래서 줬구나. 이게 될까요? 네. 문제에서는 필요 없는 조건은 절대로 주지 않아. 따라서 마이너스 15 더하기 5가 되니까 결국에 f-3 값은 마이너스 10. 그래서 나머지는 마이너스 10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별다르게 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검사식 세우고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조건식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게 끝인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다시 넘어가 볼게요. 이놈이 인수로 가질 때 인수분해 문제네. 그쵸? 인수가 뭐야? 곱해져 있는 수 또는 식이잖아. 따라서 3x 세제곱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12가 이걸로 인수분해 된다고. 그쵸? 그리고 뭔가는 있겠지? 왜냐면 여기 3차니까. 여기도 뭐 3x로 시작하는 뭔가는 있을 거야. 그치?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 a값 b값 구하래. 우리가 앞에서 다항식의 곱셈하면서 이거 찾아내는 거 배웠어. 또는 항등식의 성질하면서 이거 찾아내는 거 배웠었다고. 최고차의 개수는 3x가 됐을 거고 상수항이 12인 거 보니까 너 플러스 2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린 얘를 구한 게 아니라 3x 플러스 1을 구한 게 아니라 뭘 구하는 거라고? A와 B를 구하는 거라고. 그럼 A와 B에 관한 관계식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해되니? 지금 이걸 구할 생각하지 말고. A랑 B에 관한 관계식 어떻게 구하지? 그냥 3x-2를 해서 다 전개해서 A값 B값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게 개수비교법이지. 할 때 딱 떠오르는 거죠. 아니, 개수비교법 말고 수치대입법도 있잖아? 따라서 얘는 개수비교법보다는 뭐가 좋겠다? 수치대입법이 좋겠다. 왜? 2를 집어넣어 보자고. x에다 2를 집어넣으시면 여기 뭔가 있을 텐데 이거 안 구했어. 이거 안 구한 상태에서 보는 거야. x에다 2를 넣어보는 거야. 왜 x에다 2를 넣을까? 1이 아니라 우변을 0으로 만들 수 있잖아.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그럼 2 집어넣어보자. 8, 3, 2, 14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12가 얼마다? 0이다. 괜찮아? 네. 다시 얼마 넣어볼까 또? 3. x에다 3을 넣어보면 81 더하기 9a 더하기 3b 더하기 12가 또 얼마다? 0이다. a값 b값 구하려면 뭐 하는 거야? 연립방정식.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마 이게 훨씬 빠를 겁니다. 아니면 한 번쯤은 실제로 여기 구해서 이거 정리해서 개수비교법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도전 지금 아니면 또 언제 해보겠어? 고등학교 1학년 딱 입학했는데 갑자기 도전하고 싶어졌어. 그래서 그거 도전하면 그만큼 시간을 버리는 거라고. 그 아까운 시간을. 물론 시간의 가치라는 것은 다 똑같지만 지금의 우리의 가치와 고등학교 1학년 딱 막상 올라갔을 때 가치는 다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지금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건 정말 도움이 되는 도전이니까. 필수예제 12번 잠깐 볼게요. 이번에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나머지가 0이다. 그래서 이런 걸 떠올리는 거죠. 나눠 떨어져요? 그 인수란 얘기 아니에요? 이런 근사한 표현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가. 몫은 있을 거고. 나머지가 0이라고. 그냥 없는 거라고. 이렇게 적어놨어. 그리고 계속 때려보는 거야. 뭐 하고 싶은 거야, 이제? 1 대입. 그래서 x에다 1도 대입해보고, x에다 또 얼마 대입해? 마이너스 2도 대입해서 결국엔 a값, b값을 그래서 찾는 거죠. 그죠? 식 세고 나니까 별것도 아니네. 이해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인수정리라고는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인수정리라기보다는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연장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오늘 진도를 마무리는 할 건데요. 오늘 다른 때에 비해서 배운 쪽수로만 따지면 굉장히 몇 쪽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중요성으로 따지자면 저는 오늘이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험에 나오는 빈도수로만 따진다면 오늘 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지금 빨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